아는 시인 있어요? 시인 아무나 얘기해봐요. 아는 사람. 아 그럼 조금 고학년. 응, 시인 아는 사람. 윤동주. 맞아. 자 윤동주 시인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44년. 네, 1945년 아닙니까? 사망 날은 45년이에요. 네. 44년에 잡혀갔죠. 그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난 게 1915년이죠. 70년이요. 그쵸? 70년. 이거는 왜 말씀드리는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요새 유명한 시인 한 분 계시죠? 신경님. 아, 돌아가신 분. 네. 그, 살아계신 분 중에 자세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나태주. 예. 방금 다시 해봐서 문장이 좋네요. 예? 방금 읊은 문장이 좋네요. 예.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치, 알죠? 그 학교 네. 그 교과서에 나오죠? 그 학교 그 교장실인가 거기 문 앞에 그거 시가 적혀 네. 있었어요. 그 나태주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 학생들하고 밖에 이렇게 자연 체험 학습 나가면서 그 학생들이 꽃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지으신 시래입니다. 자, 근데 윤동주 시인의 것은 가져다 써도 됩니다.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저작권은 70년까지 하는데 사실 저는 저작권 반대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미국입니다. 미키마우스를 저작권 풀으려고 했는데 돈이 되니까 연장해서 결국 70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디즈니가 죽고 70년이 지나야지 모든 캐릭터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거. 근데 빨간 머리엔 아세요? 빨간 머리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소설일까요? 캐나다? 오, 대박?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요? 예. 그 어느 섬이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몰라요. 네? 그 섬에서 만들었는데 만화 영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리고 요새 최근에 드라마가 나왔죠. 빨간 머리엔이라고요. 그분도 1945년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소설은 가져다가 써도 됩니다. 가져다 써도 되는데 번역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그거는 가져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화영어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만화영어로 나온 거 거기 있는 캐릭터들이나 이런 거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로 나온 거 그게 2차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 있는 영어로 된 그거를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번역을 해서 쓰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되게 이제 웃겼던 게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너무 그래.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들은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제가 글씨 써갖고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디에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 중에 자기 글씨 도용하지 말랍니다. 따라 쓰지 말고 도용하지 말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의 시는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다 씁니다. 그 출처를 밝히면 되잖아요. 그럼 네 글씨도 출처를 밝히면 되잖아. 그럼 안 된대요. 근데 출처를 밝힌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송파문고에서 책을 제가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한 다음에 이거는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면서 이거는 송파문고에서 훔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태주 시인의 아까 그 시를 제가 가져다 쓰면서 이거 나태주 시인 시 그럼 내가 훔쳐다 가져다 쓰면서 너 어디서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출처를 밝힌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고 그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막 가져다가 쓰면서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표절이죠, 표절. 표절이 아니고요. 표절은 변형을 시켜놓은 아니, 건데. 인용을 해왔다라는 걸 하는 것 예. 자체는 표절이 아닌데 네. 그 문장을 따다가 보면 표절이지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거는 창작이 아니에요. 저는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만주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요? 뉴턴. 뉴턴이죠.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만주 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단지 이 인류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연구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에 나는 잠깐 올라탄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톨스토이 아세요? 톨스토이 아시죠? 그 예전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부활? 근데 예전에 부활 그 한자를 잘 몰랐을 때 어렸을 때 복활로 읽어. 예. 근데 부활이랑 그 톨스토이는 자기의 모든 작품을 저작권 없이 다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번역한 사람들이 2차 저작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톨스토이는 다 풀었는데요. 무상으로 다 풀었는데요. 2차 저작물. 근데 저희 셀수스 협동조합도 다 쓰세요. 그러고 상업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돈 버시라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캘리그라피에 대한 잠깐 하나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그 한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나 하면은 세조 아십니까? 세조? 예. 자기 조카 죽이고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세조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한글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당연하냐면은 그전까지 한자로 다 써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한글이 되게 좋은 거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종대왕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한글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많은 책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공용 문서에서부터 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 야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 제1 공용 문자는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이 책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데모하잖아요. 당연히 데모를 하겠죠. 미친 짓이라고. 근데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조가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세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조가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문자를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궁궐의 안에서는 무조건 이 글자를 써라. 그래갖고 그걸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았겠죠. 궁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한글을 다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계속 궁에서 계속 쓰면서 전달돼 갖고 지금까지 전달이 된 거라고 봅니다. 궁서체가 그 연관이 있는가요? 궁서체. 궁서체는 제가 그 알기로는 궁에서 썼던 글자들을 해서 최근에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집대성해서 연구를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보고도 선생님이 쓰는 거는 무슨 글씨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왜냐면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되게 이뻤는데 내일은 덜 이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또 달라지고 그날에 따라서 어느 날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글씨체라고 하는 거는 딱 틀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한 가지 글씨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쁠 때하고 슬플 때하고 이게 돌이 조그만 거 떨어질 때고 큰 거 떨어질 때고 느낌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은 항상 같은 글씨체로 기쁜 내용도 쓰고 슬픈 내용도 쓰고 화난 내용도 쓰고요. 근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서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참고서라든지 과학서적이라든지 이론서적 뭐 이런 것들은 글씨체가 어떤 거냐면요. 고딕체를 많이 씁니다. 고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감성적인 것들을 하는 책들은 명조체를 많이 씁니다. 명조체하고 고딕체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딕은 들어봤는데. 진짜요? 여기 고딕이 자 이런 거를 약간 고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소설, 추리소설이나 약간 이런 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명조체는 이게 명조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같으면 여기에 고딕을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 약간 바꿔서 흔들기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흔들기. 요거 캘리그라피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흔들기. 예.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을 아무데나 꺼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보시면은 글씨체를 보면서 이 책이 어떤 거구나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이제 가보면은 특히나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같은 데는. 그리고 무거운 내용일수록 굵은 글씨체로 쓰고요. 가벼운 내용일수록 가는 글씨체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는 어떤 글씨체를 쓸까요? 어떤 글씨체를 쓸까요? 본문 책 안에는 명조체를 씁니다. 네. 명조체는 곡선이죠. 약간 곡선이죠. 부드럽죠. 근데 본문에 고딕체를 넣으면은요 피곤해합니다. 뾰족뾰족 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보통 우리가 글씨 보면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가 10이면은 여기도 10입니다. 근데 편집이 잘 되어 있는 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글자 하나예요. 대략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길쭉합니다. 그리고 글자 간격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눈에 딱 들어오게. 네.
그 말씀 맞고요. 근데 옛날에 세로 쓰기 했던 거 아세요? 네. 네. 책? 그 글자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납작합니다. 자, 눈이 진행 방향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한 번에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글자가 들어오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 글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글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해놓은 책들은 편집이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책 읽는데 덜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책 읽는 게 되게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돼?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상해 그러면은 편집이 되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은 인쇄가 잘못돼서 아주 깔끔하게 인쇄가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제 거 이렇게 한번 제가 쓴 글씨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길쭉길쭉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길쭉하게 해준 겁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읽으니까요. 만약에 세로 쓰기다 그러면은 좀 납작하게 쓰겠죠. 그래서 글씨 쓰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글씨 써보실래요? 예. 네. 예.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제가 하나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이요 참 좋긴 하는데요. 네, 아주 전문가도 맨날 띄어쓰기가 틀리고 방송에 뭐 국어 그런 테스트도 예, 거의 다 못 맞춰요. 예, 띄어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띄어쓰기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을 가져요. 조사 뒤에만 띄든지. 저는 이제 그거를 이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학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번 바뀌거든요. 철자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예전에 지금 75세? 75세 이상? 75세 정도 되신 분들이 한글을 배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받침 뭐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거 뭐 이제 시험 난이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의미가 전달이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에 크게 야 너 띄어쓰기 틀렸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글씨를 쓰면서요. 근데 일부러 띄어쓰기도 합니다. 나, 너, 나, 너. 근데 사실은 학생들은 그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시험 보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그거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요. 저 위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제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네끼리 바꿔 그러고 예. 그렇게 예. 근데 아까 그 셀수스 협동조합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예. 있는데 이거 갈아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 먹물도 있어요. 아, 먹물도 있어. 저기요, 먹물. 그릇 빈 그릇도 줘봐 여기도 하시네요. 여기 거기 들어가시면 제 글씨도 있고요. 그래요? 예, 몇 개 있습니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거죠? 네. 거기 있는 건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약속하신 거죠? 예. 그리고 뭐 혹시나 이걸 껐다가 상업적 용도로는 안 쓰시고 그냥